드릴게요. 네네. 아, 오늘 짧은 것 춥네. 추우세요? 그렇게 춥진 않아요. 어제하고 오늘은 기온차가 좀 나네요. 네, 요즘 날씨가 어제는 좀 많이 덥던데 오늘은 좀 더웠다 추웠다 그런. 이슬기가 살짝 오기 그러니까 기온이 좀 떨어졌네. 밥은 드셨어요, 선생님? 네네. 콩국수 먹었어요. 저는 15년째 조현병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이자 클럽하우스 부소신외과의 동료 지원가 정수창입니다. 사찰 생활을 한 10여 년 했어요. 하고 나오면서 39살에 불량거리를 만나서 보험금은 다 주고 몸만 빠져나왔는데 너무 과다한 신경에 재발병을 했는가 봐요. 20대에 발병했다가 39살 발병해가지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안 낫는다는 어떤 지인의 말을 듣고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다가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마침 부서 신외과 직원으로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이 부서 신외과 속에서 왔는데 제가 중얼거리고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한 2개월, 3개월 만에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재활이 참 잘 되었다. 경험이 쌓여가지고 동료진과 양성 과정에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료증을 받고 동료진과 활동한 지 2년째입니다. 그 굳은 의지와 뭔가 그 지금 힘들다는 그 스트레스 있다는 그 상태가 다 이렇게 생각이 좀 떠오르면서 다른 사람이 그거를 봐주고 다른 사람이 더 그거를 챙겨줄 거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좀 내가 진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겠다라는 그 부담감이 덜어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저도 이제 처음 했던 것 같고요. 오늘 초긴자로서 기록하기에 그 한나 선생님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스트레스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고 가치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과 같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에게 회복이 먼저 된 분이 우리와 같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동료에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동료 지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료에게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청하기도 하고 또 배려하기도 하고 반영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료에게 어떤 이로움을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네네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일하기 너무 좋아요. 일 좀 피곤해요. 아니요. 저한테는 활력소인데요. 엄청 좋아요. 엄청 재밌고. 제가 할 수 있구나. 뭔가 할 수 있구나. 뭔가. 나도 장애를 가졌지만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런 이게 자존감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게 되죠. 희집에서 근무한 지도 3년이 되었고 매일 즐겁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도 근무는 장기적으로 할 생각. 네. 그리고 20년 이상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20년 이상 마음 같아서. 이게 제가 좀 조울증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깔아앉았다가 많이 떴다가 그래요.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취업병원 가서는 특히 희집인서가 많이 있는데 취업에는 희집인서 그 취업병에 가보면 우리 그 동료 정신장애인들이 그 커피 직원으로 있는데 이제 그 상사이신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에게 사인이 어떤가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대해야 되니까 등등의 어떤 그런 것을 여쭤봅니다. 여쭤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희지민서는 그 뭐 하실 때가 제일 즐거워요? 저는 무슨 근무- PM이 그 자가활동량. 네, 자가활동약. 자가활동약 인사할 때 손님들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하이톤으로 인사하거든요. 네. 이 목소리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 서비스직의 목소리.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병인데 어떻게 일을 하나 이랬는데 아닙니다. 일을 해야 병이 나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일보다 중요한 게 치료구나를 알아요. 그럼 약을 더 챙기면 끝죠. 그죠? 그게 직업재활이에요. 네, 여보세요. 찾았나요? 아, 네, 선생님 지금 저희 바로 앞입니다. 가겠습니다. 예, 608호. 아, 예. 예. 아, 근데 윤정 쌤이랑 최근에 얘기해 보니까 향기 제작소가 계속 바쁜가 봐요, 아직. 좀 힘들어하대요. 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선생님을 만나기를 또 갈망하고 부서를 또 그리워하고 그러니까요. 상담을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실 여유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는 걸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집이 그전에 난 집은 처음 와요. 한국에 와본 기억은 있는데. 맞습니다. 25분 지났습니다. 예. 내 질병이 원인이 보니까 불안 및 흥분을 감소시키고 우리 가정방문을 가서 가정이 어떤가 싶어서 얘기도 해보고 또 약물은 잘하는가 또 얘기도 해보고 청소는 잘하는가 일반적으로 생활이 괜찮은가 물어보기도 하고 경험 전문가로서 제대로 같이 회복을 바라고 있는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 좀 뿌듯함을 느껴요. 4명 왔네요. 근데 이거 올라오는데 힘들었는데 시원한 내가 만든 더치커피가 있는데 더치커피 한 잔씩 드실래요? 더치커피. 예, 제가 좀 도와주시길래요. 잠깐만요. 피트니스는 자주 가는데 향기 제작소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국에서 커피 공장인데 어디에 그 공장 저 양덕 저 체육공원 있는 쪽에 거기 있어요. 자, 야, 저. 아, 이거 귀한 거 아닙니까? 와, 이거 네. 수창 선생님이. 요즘 그 근무하신 데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무는 뭐 참고다 여러분들한테 또 잠깐 소개한다면 향기 제작소 커피 공장에서 일을 한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정신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이제 점점 깊어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의 깊이가 좀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병세가 좀 짙어간다 이거죠. 아픈 게 15년째 일을 쭉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약간 좀 체력이 딸려요. 그 체력이 딸리는 대신에 요령이 있기 때문에 정수창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 기본적인 배려심이 크시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일상생활 기술이 뭐 직원, 회원 이런 거 상관없이 통틀어서 가장 좋으신 분 중 한 분일 거예요. 작년에도 수창쌤이랑 몇 번 가정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자취를 시작한 지 1년 차가 좀 넘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사는 것의 뭐 고충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회원 선생님, 특히 독립생활하는 회원 선생님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툭 던지시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되게 힘들겠다. 이거 되게 외로우시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그냥 관찰해서 그 회원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정말 일단은 그 당사자 선생님의 마음을 많이 열고 수창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수창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얘기들 하는 걱정들이 많이 공감이 되시나 봐요.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건강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건강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그때는 근무하고 바로 직후에 만났고 지금은 내가 어젯밤에 푹 잤고
운동하고 좋네요. 저도 동료 지원과 한 지는 2년 되었는데 한 3년 전에 동료 지원 그 이수 과정을 패스를 했어요. 패스를 해서 수료증을 받고 양성 과정에서 또 교육도 받고 이래서 동료 지원과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동료 지원과를 하는 것이 요즘은 많이 알려졌어요.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클럽하우스처럼 동료 지원과도 많이 생겼더라. 그래서 전국에 지금 동료 지원과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한동대학교 평생교육원이랑 같이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항상 양성 과정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그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인상 깊어하시는 표현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우리는 임상 전문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정신과 전문의나 간호사나 임상 전문가에 포함되지만 여기 계신 동료 지원가가 되기 위해서 모이신 선생님들은 경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경험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무리 그거를 우리가 책을 읽고 뭐 진단 기준을 살펴본다고 해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정말 그 환청, 뭐 망상 이런 것들이 어떤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을 미리 해본 사람이라는 그 강점, 그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임상 전문가는 결코 제공해 줄 수 없는 서비스와 격려와 뭐 상담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동료 지원가라고 생각하고 부술신학과에서도 우리 동료 지원가 선생님들을 그런 경험 전문가로 인정해드리고 또 믿으면서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오일장을 하는데 5일 되면은 이걸 장을 봅니다. 미역이라는 콩나물 같은 거 사와서 삶아서 비빔밥을 해먹기도 그런 것도 취미죠. 내가 하는 거 모르겠어. 순대 좋아해요? 아니 떡볶이 좋아해요? 내장 섞어야 하는 순대만 드려요. 떡볶이 끝나뺐네. 젓가락 넣어드려요? 젓가락 한 2-3개만 주세요. 오늘 이제 학생들 먹어야 되니까. 3개 넣어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이제 다른 데 장 보러 가요. 미역 있어요. 그 사장님 사진은 우리 학생들 좀 찍거든요. 예. 괜찮죠? 찍어도 상관없어요. 뭐 촬영한다고. 미역 2,000 했지요. 콩나물 1,000 했지. 다 하셨어요. 3,000원.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바람 장 보는데 얼마 안 걸리네요. 얼마 안 걸려요. 장을 과일 살 때도 있고, 뭐 콩나물 살 때도 있고, 순대 살 때도 있고, 꿔방 살 때도 있고, 다 틀려요. 저 포장마차 사장님들 다 알아요. 저를 알아요. 자주 오니까. 수제지 같은 경우는 알지. 카메라 찍는 거는 그 사람들은 안 나무래요. 방이 막 이래 좀 누추합니다. 누추해도 뭐. 깔끔한데요? 앉아서 해가지고. 아이고.
지내신 지는? 10년요. 오늘 또 10년 재계약해 놨어요. 맞아요.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재계약 신청서를 내고 오신 거죠. 완전 동네 주민이시네요. 올해. 예, 한번 10년 돼서 자차한 지가 병원 들어가고 뭐 한두 번 들어가고 2달, 3달 있다 나온 걸 계속 살았으니까. 부서로는 지금 5년 넘었는데 한 번도 병원 안 갔으니까. 약은 타러가도 병원 입원 안 했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았죠. 그게 선생님한테 좀 어떤 의미예요? 입원을 안 하고. 부서로서 재활이 됐다는 얘기죠. 뭔가 입히는 것도 없어졌고, 좀 불안한 것도 없어졌고, 단지 이제 자고 나면 머리가 좀 아프고, 눈이 만성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시는 게 좀 힘들었죠. 쉽지는 않았을 텐데 자리 잡기가 힘들었죠. 어떤 게 좀 어려웠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는 정상도 있고 이러니까, 좀 내가 저 생활이 좀 안정되지 뭐, 지금도 걸음이 좀 너무 빠른데, 걸음이 빠른 게 좋지는 않지만은, 조금 그 소리를 지르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재발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한 서너 번 입원했는데, 전부 다 한 달 반만 나오고, 그러고는 뭐 병원에 나오고 부서를 한 5년 넘으면서 재활이 많이 됐죠. 가서 일주기 일과를 항상 하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동료 지원과도 하고, 선생님들과 지원생과 회원생과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잘 지내죠.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좀 생활하는 게 좀 젊게 생활해요. 젊게 생활. 자주 장도 보시고. 네. 정신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클럽하우스 같은 재활시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원 위주로 지금 아직까지 지금 정신질환자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집이 박혀서 있다든가, 뭐 사회활동도 안 하면서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80만 명에서 90만 명까지 된다고. 그렇게 약 먹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병원에만 있는 분들이 8만에서 10만 가까이 되고, 재활이나 센터 하나 다 해봤자, 이제 몇백 명, 몇천 명에 지나지 않아요. 전국에 다 해봤자. 또 병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있어야 되겠지만은, 좀 재활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될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센터나 재활센터에서 회복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마련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미국 모델이라 민주적이에요. 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하기 싫은 거 없더라. 제가 나온 지가 한 5년 6개월 정도 됐어요. 저도 뭐 처음 왔을 때는 부부가 쉬니까 뭐 안 되는지 모르니까 가기 전에는 좀 많이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그게 좀 안정이 되었다. 점주선생님 왜 전화해봐? 다른 선생님 쉬시고 병원 선생님 근무시고 원준 선생님 근무시고 윤정 선생님 오늘 근무시죠? 예. 예, 부선 안보잖아요. 업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부선 안보잖아요. 안부전화 수창쌤 한번 해주시는 거 어떠실까요? 2분 정도만.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업장 방문 없죠? 네, 없어요. 방문 없고 리피션 컵식기 14시 30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넘어질까 봐.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없습니까? 네, 마무리할까요? 9월 거 마치겠습니다. 시작! 활기차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무부 화이팅! 수고하세요. 그 이중시 일과를 함으로써 재활이 되거든요. 저는
농안이 있으면은 그렇게 지겹기만 지겹고 이렇기 때문에 이중심 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클럽하우스의 특징인 건가요? 그렇죠. 스탠다드부터 해서 이중심 일가가 그 특징이죠. 그렇게 이중심 일가를 잘 했을 때 선생님마다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맞더라고요. 이중심 일가를 해보니까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하루에 오늘 또 이런 일을 했다는 데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 그렇게 또 내일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부설 못 나오시죠? 네, 내일 뵙시다. 네. 아이도 멀었어요. 다 돼갑니다. 업무 일찍 하면 돼요. 일중시간 끝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 저 오늘 하은 쌤 출장이죠? 네. 자상하고 배려심이 있고 그리고 좀 남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이 하죠. 은행일치라 할까요? 그거 힘드는데 그래도 그걸 잘 실천하는 분이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만 해도 후배들은 그냥 힘이 생기죠. 그런 분입니다. 흔히 우리들 보고 비정상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아마 저희들을 낙인찍고 저희들이 비정상인이라고 낙인찍힐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으로 온 거기 때문에 비정상인이 아니고 우린 정상인인데 단지 좀 아픈 사람일 뿐이지 뭐 위험하거나 뭐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면은 어떤 게 취약하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보완해 드려야 되고 그냥 지체장애는 필요한 게 목발이고 보조기고 휠체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도 많이 봐왔어. 그래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견해가 없잖아요. 아는 바가 없잖아. 그냥 그리고 보도할 때도 정신장애인의 그 가족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 보도는 안 할 거야 아마. 이 우리들 같은 정신장애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 장기전이다. 그래서 철읽기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듯이 서서히 출발해서 꾸준하게 회복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경제 능력만 닿는다면은 저희들과 같이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보탬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재활시설 이런 거 만든다 그러면은 기부를 했으면 싶어요. 저희들과 같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도태돼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회복이 돼서
꼭 사회 진출을 뭐해도 잘 사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큐 촬영 한 3주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너무 이제 선생님한테 정도 들고 옆에서 또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선생님 어떠신지 소감? 저도 실은 처음에는 이 다큐멘터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일문 선생님이나 만천 선생님이 하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항상 또 즐겁게 해주고 또 종도 선생님께서도 또 잘 또 살펴주시고 그랬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즐거웠어요. 끝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